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그 뉴로메카라고 하는 최근에 로봇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가장 떠오르는 기업이 있어서 직접 탐방을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박종훈 대표이사님 모시고 인터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로메카라고 하는 회사, 그리고 뭐 대표님에 대한 어떤 소개, 이런 것도 간략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뉴로메카는 그 산업용 협동 로봇을 기반으로 하여 하는 다양한 로봇 이제 하드웨어 플랫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하드웨어 로봇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그 일반 이제 그 팩토리 오토메이션이라든지 식음료 조리 공정에서 필요한 자동화와 연관된 솔루션들을 만들어서 직접 이제 저희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 이게 산업용 로봇과 다르게 협동 로봇을 원하시는 그 고객분들은 중소제조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뭐 식음료 그 서비스업을 영위하시는 이런 사업주분들이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대기업 그 고객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좀 재무적인 좀 역량도 부족하시고, 그리고 기술적인 역량도 부족하시거든요. 이런 고객들에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자동화 솔루션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로봇 서비스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포항공대 출신으로서 이제 한 10년 정도 창업한 지 되었네요. 네. 최근에 그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 로봇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네. 대표님이 실질적으로 이제 업에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업에 계신 분 입장에서 체감하시는 부분은 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협동 로봇이라는 어떤 그 종류의 산업용 로봇이 시장에 처음으로 이제 나오게 된 거는 이제 2009년 말이거든요. 그 덴마크에 있는 이제 유니버셜 로봇이라는 업체가 첫 번째 이제 5kg 하중의 협동 로봇 출시를 했을 거예요. 그 이후 한 2014년, 5년경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중소기업 현장이라든지 이렇게 현장에 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2017년, 8년을 좀 전후해서 뭐 뉴로메카 외뿐만 아니라 뭐 한화라든지 두산 이런 데서 이제 협동 로봇 출시를 시작을 했었죠.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이 협동 로봇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너무 생소한 형태의 로봇인 뿐만 아니라 이게 대기업 자동화가 아닌 중소 제조기업 자동화에 이거 어떻게 또 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좀 우려가 있었는데, 뭐 다행스럽게도 그 국내 협동 로봇 업체들이 뭐 열심히 이제 그동안에 뭐 사업을 한 덕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좀 그런 우려들이 많이 불식되어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9년 들어오면서 아시다시피 이제 그 코비드 19이라는 이제 글로벌 팬데믹 상황이 닥치면서 이제 뭐 비대면화라든지 뭐 자동화, 노동력 부족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이제 사실은 필요하다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갑자기 아주 그냥 현실로 닥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협동 로봇을 활용하여 이게 서비스 현장에까지 로봇들이 많이 진출되고 있었고요. 뭐 이런 뭐 다양한 그런 사회적인 요구와 어떤 기술적인 해결책들이 맞물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최근 작년부터 이제 이 협동 로봇 산업이 국내에서도 성장기로 막 진입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글로벌 그 마켓 리포트를 보시면 한 2017년부터 한 2021년 정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이 협동 로봇이 한 21몇 %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얘가 2023년 들어오면서부터 한 40% 이상으로 성장을 예측하고 있어서 이 성장의 기울기도 확실히 이제 이렇게 좀 가파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입기 마지막 뭐 아니면 성장기 진입 뭐 그 정도 선이 있지 않나 하고 판단하고 있고요. 뭐 다양한 이제 고객들의 어떤 피드백을 주고 저희들이 많이 이제 보잖아요. 이게 100% 이제 어떤 이 자동화에 대해서 만족하시면 좋겠지만 어떤 그 만족하시는 그 고객의 비율이 점점 더 이제 커지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방금 그 글로벌 1위 로봇 기업 말씀도 해주셨고, 네, 네. 뭐 우리나라 기업도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로봇의 어떤 경쟁력, 이게 이제 글로벌적으로 어느 수준에 지금 와 있다고 보시나요? 이거는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게 로봇 기술 경쟁력이 있을 테고, 로봇 산업의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로봇 기술의 경쟁력으로 보면, 뭐, 대한민국은 뭐,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 비해서 사실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이제 뭐, 공과대학인 뭐, 포스텍이나 카이스트, 서울대 이런 데서 우수한 이제 로봇 인재들이 계속 이제 배출되고 있고요. 그런데 한편 이제 이 로봇 산업의 경쟁력으로 놓고 보면 뭐 잘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산업용 로봇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현대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산업 로봇 경쟁력에서는 사실 한 5등, 6등 정도 이렇게 중위권에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많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도 현대 로보틱스가 그 명맥을 유지해 오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뭐 자존심을 세우고 있지만 어떤 산업의 어떤 경쟁력으로 보면 조금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협동 로봇 시장이 열리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이 로봇 시장이다 보니까 얘는 이제 굉장히 기술력이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뉴로메카나 뭐 두산, 한화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뭐 초기는 아니지만 잘 진입을 해서 굉장히 이제 빠르게 이제 기술을 이제 뭐 기술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협동 로봇에 놓고 보면. 네. 그리고 또 대한민국 이 자동화 시장의 어떤 특성상 고객분들이 굉장히 얼리 어댑터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협동 로봇을 가지고 뭐 이 커피도 만들어 보고 뭐 치킨도 튀겨 보고 좀 이렇게 과감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 시장 매출도 사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 협동 로봇 업체들 중에서는 뭐 1등이 당연히 이제 아까 유니버셜 로봇이지만 두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이 영업을 잘해서 한 5위권 안에 있는 걸로 이제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인보우와 뉴로메카가 그래도 그 매출액 기준 한 10위권 안에 랭킹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올해는 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로봇 기술 수준은 굉장히 이제 뭐 글로벌리 동등 제가 판단. 로봇 산업의 경쟁력은 아직까지 조금 이제 부족하지만 협동 로봇으로 국한시켜 놓고 보면 충분히 이제 경쟁력이 있고 글로벌 리더십을 이렇게 뭐 쥐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역량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신 게 이 뉴로메카는 이제 협동 로봇 쪽에 뭐 강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협동 로봇을 잘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협동 로봇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로봇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동 로봇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바퀴가 붙어 있어서 움직이면서 서빙을 하는 그런 이동 로봇 형태가 있고요. 또 다른 종류는 이제 이런 우리가 이렇게 뭐 조작이라고 하는 뭐 조립을 하거나 뭐 핸들링을 하는 이런 작업하는 로봇 팔 형태의 산업용 로봇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특히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뭐 1960년대 말에 이제 처음 이제 시장에 도입이 되어서 대부분 이제 대기업의 뭐 굉장히 높은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이런 형태의 로봇이다 보니까 사람과의 어떤 그 안전성 문제로 인해서 이 울타리 안에서만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울타리를 설치할 만한 안전 펜스를 설치할 만한 그런 공간들이 없는 중소제조기업 현장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아니고 뭐 다품종을 이렇게 변량 생산하는 이런 이제 제조를 영위하는 이런 기업들에서는 이 로봇 자동화 쓰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협동 로봇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이제 만들어졌고요.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이 협동 로봇은 이제 안전 펜스가 없이 설치를 하더라도 작업자가 옆에 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로봇 팔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산업용 로봇에 비해서 뭐 어떤 최첨단의 어떤 로봇 제어 기술과 뭐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통합이 되어 있는 형태의 산업 로봇 팔이고요. 이 협동 로봇이 이제 이 중소 제조기업 현장이나 이런 쪽에 자동화 쪽에 타겟으로 만들어지는 산업 로봇 팔이어서 아무래도 그 대기업 현장에서 보셨던 그런 빠르고 큰 형태의 로봇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을 좀 지원해서 뭐 생산성도 올리고 불량률도 낮추고 하는, 그리고 굉장히 또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도 뭐 투자 회수가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로봇 팔입니다. 제가 그 뉴로메카의 이제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실제 조사도 해봤더니 이제 몇 가지 제품군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이제 보니까 뭐 7kg, 뭐 12kg 이렇게 뭐 무게로 또 나뉘어 놓은 것 같은데 네. 정확하게 주요 제품 어떤 게 있는지, 브랜드는 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뉴로메카는 우리가 단순하게 이게 로봇을 제조하는 이제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소 제조 현장이나 서비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화를 구현하는 솔루션을 저희들이 이제 개발하고 뭐 공급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솔루션들을 제작을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형태의 로봇들, 어떤 기능이나 특성의 차이가 있는 로봇 플랫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는 뉴로메카가 협동 로봇 업체이다 보니까 우리가 인디라고 불리는 이제 협동 로봇이 있고요. 협동 로봇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충돌에도 안전하고 쉽게 우리가 로봇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저가의 로봇 팔이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협동 로봇은 이 안전이 좀 중요시 되다 보니까 이 속도가 느리거든요. 그 속도가 느리게 되면 생산성이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형태로서 우리가 산업용 로봇을, 기존의 산업용 로봇에다가 협동 로봇의 기능을 추가시켜서 우리가 협동형 산업용 로봇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이제 카테고리의 로봇을 출시를 했고요. 그것이 이제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아이콘은 산업용 로봇처럼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지만 충돌이라든지 뭐 이 로봇을 쉽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산업용 로봇으로서 이 물류 작업들에서는 아주 고속 고정밀로 물체들을 이송하는 이런 또 특수한 형태의 우리가 델타 로봇이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이 델타 로봇 D까지 로봇 플랫폼은, 그러니까 로봇 팔 플랫폼 그렇게 세 가지를 양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로봇이 한 장소에만 머물러 있다 보면 이 좀 불편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로봇 팔을 싣고 자율 이동할 수 있는 자율 이동 로봇인 몹이라는 또 지금 라인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봇 플랫폼으로 보면 이렇게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자동화 솔루션을 구현할 때 가장 중요한 이제 기능 중에 하나가 사실 이 비전 센서거든요. 이 시각 지능이 필요한데, 뉴로메카는 이 비전 센서도 우리가 인디-I라고 불리는 이제 딥러닝 기반의 비전 센서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해서 로봇에 통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로메카는 그런 다양한 로봇 플랫폼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자율이동 로봇 위에 로봇 팔이 올라가 있는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라고 부르는데, 그런 모바일 매니플레이터까지를 이제 이렇게 지금 양산하고 출시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여러 제품군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올해 그 3월에 열렸었던 그 오토메이션 전시회 가서 실질적으로 많은 그 로봇 업체 부스 방문해가지고 제가 직접 봤지만 일반인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사실 다 비슷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뭐 협동 로봇 대표 주자다라고 하는 뭐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이런 기업들하고 실질적으로 경쟁 구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이건 좀 강점이다 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이제 한데, 사실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는 뉴로메카와 사실 이게 그 경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왜냐면은 이 두 업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로봇 플랫폼, 협동 로봇을 만들어서 어떤 그런 솔루션을 만드는
우리가 보통 통상 SI 업체라고 시스템 통합 업체, 자동화 업체에다가 로봇을 판매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영위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방식은 대부분의 산업용 로봇들이 이제 뭐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로메카는 이 협동 로봇의 주된 시장이 기존의 산업 로봇 그 고객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소 제조기업이라든지 아까 어떤 서비스의 업체다 보니까 우리는 이 고객들이 원하는 자동화 솔루션을 직접 이제 우리가 솔루션을 만들고 그 시스템 통합을 직접 하죠. 만들고 이 솔루션을 또 어떤 식으로 서비스할 건지 우리가 최근에 라스라고 해서 로봇 에즈 서비스라고 우리가 구독형 자동화 서비스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라스 서비스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차이가 있고요. 뭐 로봇으로만 놓고 보면 뭐 뉴로메카의 협동 로봇, 인디나 뭐 두산의 그 협동 로봇이나 레인보우 협동 로봇들은 대부분 사실 고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큰 차이는 없다. 물론 이제 뭐 가격이라든지 뭐 조금의 기능 차이는 있지만 별로 큰 차이는 없다라고 저는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제 이 국내 제품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그 스타트업 기업들에서 그 제조를 하고 있는 동시에 우리가 굉장히 가격 경쟁력도 뭐 중국 제품들이나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좀 경쟁력 있게 지금 출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저는 뭐 다 이제 어쨌든 다 이제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제가 느꼈을 때는 일단 우리가 타겟하는 이제 고객층이 약간 좀 다를 뿐, 네, 뭐 네. 전반적인 로봇 관련해서는 사실 기술적으로는 많이 올라와 있고 비슷하다.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조사를 좀 해봤는데 뉴로메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 중에 24년도에 그 로봇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감속기 이런 것도 좀 내재화를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거 제가 좀 확인해 봤거든요. 이런 거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사실 이제 이것도 출발은 이제 고객들이 원하는 그 제품 중에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비용이잖아요. 이 비용을 이렇게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는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이 로봇 자동화 뭐 부품들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 부품 자체 생산에 대해서 많이 이제 방점을 두고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하시고 계신데 실제적으로 이제 뉴로메카 역시 이제 이 부품의 뭐 내재화를 좀 타겟으로 해서 많이 오랫동안 연구 개발을 해오고 있고요. 이 핵심 부품 중에 크게 한 3가지 종류가 있어요. 기구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모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감속기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마그네틱 브레이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부품의 자체 내재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뉴로메카는 이 모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이제 포항의 그 생산 공장에서 실제 양산 라인이 이제 깔려서 이제 거기서 양산이 될 예정에 있고요. 뭐 감속기 같은 경우는 이 하모닉 드라이브라고 불리는 예, 있는데, 네. 이 감속기를 대체하는 거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걸릴 것 같지만 뉴로메카가 지금 한 2가지 종류의 하모닉 드라이브도 내부적으로 이제 과제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하모닉 드라이브 형태가 아닌 보다 더 저가의 좀 활용성이 높은 그런 감속기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뉴로메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로봇 플랫폼, 로봇 솔루션, 로봇 서비스 이 3가지 이뿐만 아니라 이제 이 핵심 부품까지 전체 밸류 체인에 대해서 우리들이 다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동 로봇이 지금 아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을 때는 커피 프랜차이즈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몇 번 봤었는데 네. 앞으로 좀 많이 적용될 것 같다고 좀 느끼시는 또는 우리가 뉴로메카가 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산업이 있다면 좀 어디가 있을까요? 이 푸드테크 자동화 분야의 이 협동 로봇이 잘 눈에 띄는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일상적으로 우리들이 이제 볼 수 있는 현장에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인상적이지만 사실은 아직도 협동 로봇의 가장 주된 시장은 이제 그 중소 제조기업의 자동화 공정입니다. 예, 이쪽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뉴로메카를 보더라도 우리 매출이 한 60-70% 정도는 중소 제조기업이나 대기업의 자동화 공정에서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 빠르게 이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말씀하신 이제 이 식음료 조리공정 자동화입니다. 뭐 식음료 조리공정 자동화에 많이 보셨겠지만 뭐 커피라든지 또 뭐 이 튀김, 네, 그 다음에 뭐 면 종류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자동화 솔루션들이 좀 안정화가 되고 있어서 이렇게 뭐 이 대규모 프랜차이즈에 이제 납품도 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로는 지금 이 푸드테크 쪽도 굉장히 크지만 이 푸드테크 쪽은 이 사업성이라는 게 이제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 쪽은 사업성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왜냐면은 생산성을 올리기만 하면 이 투자 회수가 되는 형태인 데 반해서, 예. 이 푸드테크 쪽은 로봇이 아무리 잘 하는 거 외에 정말로 이제 장사를 잘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 푸드테크 자동화에 딱 적합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뭐 같이 나와야 이게 조금 더 빠르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지금도 굉장히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이게 과연 사업성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여러 도입하시는 고객분들도 우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동시에 좀 이제 가야 되는. 그래서 이 푸드테크 자동화 로봇을 기반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 뭐 수익이 나는 뭐 이런 형태들에 대한 연구라든지 뭐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공장 자동화와 이 푸드테크 자동화 이외에 사실은 여러 이제 좀 틈새 시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업용 로봇들은 이 틈새 시장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는 자동화 솔루션인 경우에 산업용 로봇이 어떤 좀 수익을 내기가 쉬운데 반해서 협동 로봇은 그런 틈새 시장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고요. 뭐 대표적으로 보시면 우리들이 이제 랩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어떤 실험실에서 분석하고 뭐 신약을 뭐 이런 데 어떤 반복되는 그런 공정들을 자동화한다든지 그런 전문적인 어떤 솔루션들에 대한 개발들도 최근에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뉴로메카도 그 부분에도 굉장히 이제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저도 들은 얘기지만 그 화장품 업계에서 은근히 이 협동 로봇에 대한 니즈가 많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혹시 뭐 지금 타겟팅하고 있는 뭐 업체를 말씀 못 하시겠지만 뭐 업종이 좀 더 있을까요? 그런 쪽으로. 화장품은 저희들이 이제 예전에 이제 그 화장품은 이제 그 생산 그렇죠. 현장에서는 저희들이 로봇을 적용한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서비스하는 화장품을 서비스하는 현장에서 로봇을 활용해서 보다 좀 더 이 고객 경험치를 높이는 그런 쪽으로는 여러 가지 지금 이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실 진행되고 있는 거는 뉴로메카 측에서는 이제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다른 걸 조사해 봤더니 그 국책 과제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국방이나 우주산업 이와 관련돼서 진행하고 있는 국책 과제는 어떤 건지 지금 진행 상황은 좀 어떤지 이런 것도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이게 뉴로메카가 지금 이제 뭐 초고속 성장을 위해서 사실은 기존의 이 로봇 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신사업들을 이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쪽이 이제 우주 로봇 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로봇 팔에 대한 수요가 향후 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뭐 근거로 보면 이제 뭐 저궤도 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얘는 뭐 산업적인 측면도 있지만 뭐 어떤 뭐 국가 뭐 방위 체계와도 좀 연관이 있는 그런 중요한 산업이어서 저희들은 우주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두고 있고요. 그런데 관심을 두고 있는 와중에 이제 뭐 정부 과제 중에서 이제 우주 로봇팔,
우주 굉장히 많은 인공위성 그 쓰레기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을 회수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우주 로봇팔에 대한 과제를 저희가 이제 수행을 하게 되었고요. 이때 저희가 선정되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들은 저희가 이제 핵심 부품들, 우주 공간에 올라가면 지구상에 쓸 수 있는 이 부품들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 아주 60도에서 막 마이너스 140도까지 온도가 바뀌고 굉장한 그 방사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부품들에 대한 어떤 그 신뢰성이라든지 기술이 필요한데 뉴로메카가 다행스럽게 이제 좀 부품들의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서 이 과제를 선정을 해서 지금 열심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는 한 3년째 실제 우주에서 그 실증을 하는 이제 그것 타겟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경우에는 이제 향후 그런 우주 로봇 전체에 대한 어떤 우리들이 좀 리더십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국내에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해외에서도 우리가 좀 뭔가 힘을 내야 되잖아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 또 최근 언론들을 통해서 접하기도 했는데 미국 시장 진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시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재 뉴로메카는 그 해외 사업 관련해서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이 베트남 쪽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라든지 이제 시스템을 이제 연구 개발하는 그런 이제 그 해외 법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 사실은 이제 한 2019년 정도부터 저희가 진출을 해서 영업을 하기 위한 이제 저희가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자동화 시장이 가장 큰 데는 어쨌든 이 미국 시장이 큽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 진출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 텍사스 오스틴 저희가 지사를 설립을 했을 거예요. 그동안에 좀 시장 좀 뭐 조사라든지 분석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는 우선 이 로봇 그 자체 단품보다는 이 로봇 자동화 솔루션 뉴로메카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 미국에 계시는 뭐 이런 고객분들도 솔루션을 많이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그 커피라든지 뭐 튀김이라든지 뭐 용접이라든지 뭐 어셈 이런 솔루션들 기반으로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 뭐 2-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번에 가서 그 오스틴 지사에다가 그 쇼룸을 만들고 왔어요. 쇼룸에 오시면 이제 실제 뭐 튀김 로봇이라든지 커피라든지 용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이제 보시면서 좀 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오고 왔고요. 그래서 지금 그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이제 인증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인증들이 지금 막바지 단계에 있어서 아마 올 뭐 3분기, 4분기부터는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영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저희 채널은 이제 실질적으로 뉴로메카에 투자하신 주주분들 보시고 네. 또 주식에 투자하신 분 많이 보시는데 앞으로 우리 뉴로메카가 뭐 예를 들면 올해 23년도 네. 또는 뭐 길게는 뭐 2025년도 네. 장기적으로 매출 얼마를 낼 건지 굉장히 궁금해들 하시거든요. 네. 올해 뭐 사업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사실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 상장을 준비하는 그 와중이어서 사실은 이게 좀 성장세가 많이 좀 원래 목표치보다 좀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원래 작년 제가 한 120억 정도를 목표로 했었는데 한 97억 정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나머지 매출들이 올해로 좀 넘어오긴 했지만 그래서 올해는 뉴로메카가 일단은 그 계속 그 한 뭐 이 하이퍼 그로스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이제 고속 성장을 하기 위한 좀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그 고속 성장을 실현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한 해로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뉴로메카 목표는 한 240억 정도를 보고 있고요. 사실 굉장히 이제 뭐 굉장히 고전적이지만 올해 240억 정도를 달성을 하고 그리고 BP 수익 면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기초를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협동 로봇 시장의 이 통상적인 어떤 성장세 그리고 뉴로메카가 항상 매년 이루어내는 그 성장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거닉한 성장 플러스로 우리가 그만큼 추가적인 매출을 내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사업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뭐 스마트팜
스마트 키친 솔루션, 그리고 뭐 스페이스는 좀 멀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세이프티에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좀 신경 쓰고 써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최근 로봇들의 이제 이동성이 많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어떤 그 내부에 들어가는 그 리튬이온 배터리들의 뭐 화재와 관련된 그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저희들이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신규 사업들을 올해 안에 차츰차츰 론칭을 시키면서 그런 그 뭐 어쩌면 굉장히 높은 그 매출 목표를 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제가 계속 느끼는 것이 한국에서 1등을 하지 않는 제품이 글로벌 나가서 글로벌 1등 업체하고 경쟁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다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내년까지 뭐 국내에서 일단 협동 로봇 1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래서 목표로 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사업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몇 가지 좀 확인해 봤더니 여기 지금 위치가 서울 성동구잖아요. 네네네. 포항으로 뭐 본사를 뭐 이전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뭐 포항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뭐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 본사를 왜 이전하시는지 가시면 앞으로 또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이 협동 로봇 기반의 자동화 사업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자동화 생태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생태계를 갖추지 못하면 아마 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 사실 안정적으로 성장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생태계가 없더라도 로봇을 제조해서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안정적인 성장은 이룰 수 있겠지만 이 서울은 또 서울 자체로서 이제 연구소나 뭐 영업 거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될 테고요. 아마 시점으로 보면 한 2020, 한 6, 7년이 되어야 지금 저희가 포항에 3,400평 정도 공장을 인수를 해서 리모델링해서 지금 이제 가동 중에 있는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한 뭐 8,300평 정도를 이제 부지를 이제 확보를 했거든요. 여기에 그런 협동 로봇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이제 클러스터를 이제 착공을 하고 이것이 완공되기까지 앞으로 한 2년, 3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단일 직접 이제 협동 로봇 산업 클러스터가 될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대부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뉴로메카는 이런 길을 가겠다. 장기적 비전이라든지 뭐 제가 질문 드린 거 이외에 좀 못다한 말씀이 있으시다. 네네. 그럼 그런 거 좀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뉴로메카는 어쨌든 이 협동 로봇 자동화 생태계의 리더십을 가져가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생태계를 만들 때 이 주요판 플레이어들이 필요한데 아쉽게도 이 국내에 그런 생태계에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플레이어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뉴로메카는 아주 다양한 로봇 자동화 플랫폼 그리고 아주 우리가 솔루션도 직접 만들고요. 그리고 서비스하기 위한 다양한 그런 기술들까지 다 개발하고 있고 이제 뭐 로봇 부품까지도 다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런 하나하나의 어떤 기술이나 사업군들을 이렇게 좀 이제 스핀오프 시키고 뭐 펼쳐서 전체 이 자동화 생태계를 좀 뉴로메카가 중심이 되는 건 생태계를 만드는 데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이런 생태계란 것이 결국에는 이제 이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이 고객들 중심으로 이렇게 재편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뉴로메카가 부족한 여러 가지 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뭐 마케팅이라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뭐 그런 뭐 파이낸싱 부문이라든지 이게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뭐 전략적 뭐 투자자들과도 같이 연결을 해서 이런 생태계를 만들고 싶고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서 이 전체 이 중소제조기업, 적어도 중소제조기업 분야의 자동화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는 뭐 글로벌 넘버 원을 우리가 2026년까지 하고 싶다는 게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뉴로메카의 그 박종훈 대표님 모시고 회사에 대해서 아주 진중한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뉴로메카가 더 잘 되기를 또 기대해보고 또 협동 로봇의
또 글로벌 1인자가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